오늘은 시네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딱 얘기할 데가 없어서 혼자 씨부리는 건데, 일단 시네필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시네마, 영화를 뜻하고요. 필은 이게 프랑스 단어인 걸로 알아요. 필은 사랑이었나? 뭐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 한국어로는 영화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국내에서, 해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국내에서 이제 자칭 시네필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뭐 커뮤니티 사람들이나 뭐 타칭 시네필이라고 한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시네필들만의 권위의식,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은 비판 아닌 비판을 했으면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네필의 기준, 영화광의 기준이 뭐냐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모호한 기준들이나 주관적인 기준들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하나를 딱 박아 놓고 시작을 하자면, 그냥 영화를 본 게 네 자릿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시네필이라고 보거든요. 영화를 네 자릿수를 봤다는 건 일단은 그냥 평소에 친구들이랑 아니면 연인이랑 데이트하러 갔을 때 보거나,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OTT로 영화 하나 보거나, 이 정도로는 채울 수가 없는 양에 없는 양이에요. 솔직히 1000편을 본다는 거 하루에 하나씩 봐도 이게 막 3년이 걸리고 이런 양이다 보니까, 그 정도면 영화를 좀 미쳤다고 얘기할 만큼 좋아하는 수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준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직업이 뭐냐, 시네필이 가장 많은 직업이 뭐냐, 직군이 뭐냐 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화 평론가겠죠. 영화 감독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시네필로 상징될 만한 사람들을 고르자면 영화 평론가인데, 그래서 영화 평론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동진 평론가님이죠. 이동진 평론가님은 좀 되게 신기하고 기이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과대평가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우리나라에 평론가들 정말 많거든요. 영화 평론가뿐만 아니라 문학 평론가나 뭐 음악 평론가나 되게 많은데, 그런 평론가들 이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은 정말 영향력이 평론가 중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인 사람이라, 나중에 이동진 평론가님에 대한 영상도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이동진 평론가님이 자기 별점들을 올리는 사이트가 왓챠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올리신 게 지금 5000편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심지어 80년대 이후 영화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 영화들도 다 보실 거라서 그거를 합치면 10,000편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런 걸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보통 일반인에서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0편 정도 이상 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봤을 때도 그게 어떤 특이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대중적인 영화에서 상업 공식에 질려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찾게 되고, 이제 한국 영화는 거의 다 볼 거 다 봤고, 할리우드 영화도 앵간히 봤고, 뭐 프랑스 영화나 홍콩 영화나 일본 영화나 뭐 독일 영화나 이런 쪽으로도 눈 돌린 이후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어떤 영화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치를 굳이 하나를 정한다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도 그쯤 되면은 뭐가 바뀌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하나에 대한 해석이 있고 통찰이 있어야 그 영화를 이해했고 영화에 대한 지식, 영화를 보는 눈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굳이 수치로 정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정도로 보면은 이 영상 언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도 일종의 언어로 따지자는 건데, 뭐 외국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쉬운 단어들로 간단한 문법을 사용해서 쓴 문장들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영어에 익숙하고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스피킹 리스닝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한 문법과 단어들을 사용을 한 문장이고 글이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영화나 영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시네필드 좋아하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자면, 인물의 내면 심리를 그냥 나레이션으로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화가 되게 쉬워지겠죠. 이게 영상 언어가 쉬워지는 거고, 영상 언어가 어려워지려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인물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난 주변 인물이 넌 되게 초라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하이앵글 위에서 찍고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해서 멀리서 찍어서 그 인물이 되게 작게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어려운 영상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영화를 많이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아무리 깊게 봤든 얕게 봤든 어떤 영화를 봤든 1000편 정도를 보게 되면, 네 자릿수 정도가 넘어가게 보게 되면 이런 영상 언어들에 좀 익숙해지고 해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걸 의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서 그 감독이 뭘 얘기하고 싶구나가 와닿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중적인 영화들, 흔히 대작이라고 불리고 흥행을 노리는, 막 천만 영화를 노리는 영화들을 보면은 이 영상 언어를 되게 쉽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시네필들이 싫어하는 영화 얘기를 하자면, 뭐 7번 방의 선물이라던가 이런 영화들 보면은 사실 영상 언어적으로 되게 어려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이해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그냥 주인공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나도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자아내고 감동을 받고, 이 정도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그냥 영화를 쉽게 이해하고,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하는 건데, 이런 영화들을 시네필들이 보통 싫어하죠. 너무 쉽다, 너무 깊이가 없다, 단순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런 시네필들은 또 막 장르 고다르, 알랭 기로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러시아의 예술 영화들, 이런 영화들 감독들을 칭송하면서 이게 영화지, 이렇게 해야 진짜 명감독이고 거장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래야 명작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 그런 영화들을 접하기도 어렵거니와, 접했다고 하더라도 영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만드는 감독들, 진짜 좋은 영화들, 진짜 뛰어난 영화들은 깊게 팔려면 얼마든지 깊게 팔 수 있고,
또 영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있겠죠. 사실 괴물 같은 영화나 뭐 최근에 나왔다고 할 수 있나 이제 어쨌든 기생충이나 괴물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괴물도 사실은 깊게 따지고 보면 이게 미국과의 한국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은유가 있기도 하고 베트남전에 대한 상징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깊게 보면 깊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와 괴물이 막 납치를 하네, 막 사람들이 다 죽네, 어떻게 저거 막 병원에 갔는데 말도 못 알아들어 막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대작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영화가 됐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본 천만 영화였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됐겠죠. 천만 영화가 맞는 걸로 아는데 1200만이었나? 그리고 깊이도 있으니까 평론가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작품성도 뛰어나다라고 해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막 와 저러면서 저렇게 사기를 치네 하면서 맞아 반지하에서 저런 거에 공감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과외라는 소재가 되게 한국인들한테 익숙하고 일상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볼 수도 나오는 반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충격을 받고 감탄을 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배우들의 연기나 명대사들도 많잖아요. 밈이 된 명대사들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고 또 깊게 보려면 선에 대한 은유라던가 계층을 계단으로 은유한 상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깊게 보면 얼마든지 깊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화들이 진짜 좋은 영화라고 봐요. 물론 작품성만 뛰어난 영화들이 안 좋은 영화다라는 것도 아니고 작품성 없이 흥행만 노린 영화들이 안 좋은 영화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영상 언어나 뭐 시네필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시네필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는 영상 언어를 좀 이해하는 이해력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시네필 입장에서 주변에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사하고 너가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지 따져보려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거를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영화를 많이 본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 취미를 그냥 열심히 한 거고 열심히도 아니지. 영화 그냥 많이 본 거예요. 그냥 영화 많이 본 거야. 그게 뭐 별건 아니에요. 그냥 교양을 물론 일부 쌓고 본인의 어떤 지적 탐구나 이런 걸 한 게 분명 의미는 있고 그렇겠지만 그게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영화는 어떤 사람이 재밌게 봤으면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1000명의 영화를 봤으면 1000개의 영화가 있을 수 있는 거, 1000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꼭 시네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홀리모터스라던가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라던가 이런 영화들을 높은 영화, 좋은 영화라고 치고 흥행 공식을 따르는 그냥 일반적인 최근에 개봉한 걸로 따지면 좀비딸이라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낮은 영화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미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어느새 사라지고 이게 작품성이 높고 얼마나 어려운 영상 언어를 사용했고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를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 평론가들도 영화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제가 평론가를 만나본 적도 없고 뭐 평론가를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영화 평론가들은 영화를 최대한 잘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시네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홀리모터스도 보고 마스도 봤는데요. 뭐 싫어하는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재미없진 않았지만 홀리모터스는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감독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대충은 알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재미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가 생각한 감독의 의도가 이게 정말 맞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 재미없었고 마스터도 사실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슨을 좋아하긴 하는데 마스터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아직 영화를 덜 봐서 그래. 그거는 막 이런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걔네들이 그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을지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F1 이런 거 그냥 재밌잖아요. 근데 F1 같은 거 보면은 발작을 해요. 이런 상업 영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극혐하는 애들인데 뭐 걔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심지어 폴 토마스 앤더슨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네필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맞을 거예요. 이게 대학을 영화과라고 하나? 어쨌든 영화 관련된 전공을 하려고 대학을 갔는데 처음 수업이었나 해서 교수님이 터미네이터 2 같은 거 만들고 싶은 애들은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온 애들도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 PTA라고 많이 부르죠. 시네필들은 흔히.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길긴 해요, 이름이. 아무튼 PTA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도 PTA가 이런 거를 알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터미네이터 2 괜찮은 영화예요. 뭐 터미네이터 2도 그렇고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흥행을 노리고 한 영화들도 저는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보통. 근데 그런 영화들을 애써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에 재미있어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집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최근에 주변 사례를 예를 들자면 저도 사실 이 영상은 되게 자기 반성적인 영상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는데 주면서 한번 이제 무슨 술자리에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건 그분도 아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저도 영화 되게 좋아요 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거 뭐예요? 인생 영화 뭐예요? 뭐 인생 영화 질문 잘 안 했는데 어쨌든 재밌게 본 영화 뭐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탈주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훈과 구교환 주연의. 저도 그 영화를 보긴 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나랑 취향이 많이 다르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은 아니구나. 흔히 얘기하는 시네필은 아니구나. 근데도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분은 구교환을 좋아하셔서 이제 그 영화를 보셨고 너무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 되게 애둘러서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재미를 찾지는 못했는데 되게 이재훈 구교환 연기 잘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저마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나름 영화를 좋아한다 하면 이제 최소한 뭐
큐브릭 정도는 나오고 왕가이 정도는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스스로가 좀 싫기도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면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왕가이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네,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시네필들이 너가 아직 왕가이 영화 본 눈이 별로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겹고요 사실. 심지어 걔네들은 스탠리 큐브릭을 얘기해도 스탠리 큐브릭은 너무 대중적인 감독이지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물론 그 당시에는 대중적인 감독이 맞았을 수 있는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탠리 큐브릭의 전작을 보고 막 샤이닝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긴 해요. 하이 조니 하면서 문 깨는 그 짤 정도는 알아도 아무튼 그렇긴 한데 걔네들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되게 자기 취향이 확고해요. 그냥 정말 대중적인 영화들만 좋아하고 디즈니 영화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영화 좋아하고 이런 친구고 예술 영화들은 좀 취향이 안 맞고 지루하고 의미가 깊고 이런 거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과자 먹으면서 팝콘 먹으면서 즐겁게 2시간을 채울 수 있는 스낵 무비들을 원하는 친구라서 저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나쁠 게 뭐가 있어. 너무 바람직한 그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영화를 즐기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걸 텐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소위 시네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좀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고 이런 건 작품성이 낮다라고 하면서 영화의 어떤 레벨이 있다고 할까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점점 이게 높아질수록 이런 영화들을 봐야 되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취향을 획일화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너 그냥 그거 재밌으면 나도 재밌었어 그거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휘둘리지 좀 마라.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떠들어대고 있는 거거든요. 시네필이면 오히려 자기 주관이 명확해야 돼요.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난 이런 영화가 좋아. 예술성 높고 막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 나 싫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싫은 게 뭔 상관이야.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리고 남들이 별로라고 하는 영화 좀비딸 같은 영화 저는 최근에는 별로였는데 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재미없게 본 거고 제가 고지식한 거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원치 않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어? 라고 하면 나 이런 부분 좀 아쉬웠는데 원작은 잘 살린 것 같고 캐릭터는 재밌었고 배우들 연기도 괜찮았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어. 요즘에 좀비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고 감상을 나누고 넌 그 부분이 어땠어? 그 부분이 아쉽진 않았어? 그 부분이 지루하지 않았어? 라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지. 그건 너가 아직 막 이러면서 폼 잡는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시네필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아니 영화의 작품성이 낮은데 어떡해 라고 대답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막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좀 평론가들이나 이런 좀 작품성이 있는 시네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런 취향과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